어둠 속에서도 컴퓨터 모니터만큼은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국방부 사이버 분석실, 새벽 3시. 윤재훈 소령은 또 다른 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이상하다. 강은호 상병의 출입 기록이 왜 이렇게 뚝 끊어져 있지? 모니터 속 데이터는 명확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오후 8시를 마지막으로 강은호 상병의 모든 전자적 흔적이 사라졌습니다. 부대 출입 카드, 식당 이용 기록, 심지어 PX에서 과자 하나 사는 기록까지도 모두 없었습니다. 재훈은 다른 병사들의 기록을 살펴봤습니다. 모두가 평소와 같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는데 유독 강은호만 증발한 듯 사라진 것이었습니다. 더 이상한 건 CCTV 기록까지 해당 시간대만 깔끔하게 삭제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가 이런 식으로 증거를 없앨 수 있을까? 재훈은 강은호 상병의 개인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충청북도 출신, 22살. 어머니는 몇 년 전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 의지할 가족이 없는 외로운 청년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시스템에 알 수 없는 접속 기록이 감지됐습니다. 사용자명은 ESL. 권한은 최고급. 그런데 이런 계정은 공식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ESL이 누구지? 이 계정으로 누가 우리 시스템에 들어왔다는 거야? 재훈의 직감이 경고음을 울렸습니다. 단순한 실종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있었고 그 배후에는 상당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아침이 밝아오기 시작했지만 재훈의 마음은 더욱 어두워져만 갔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을 파헤치다가는 자신도 위험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그냥 넘어갈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선가 한 젊은 병사가 도움을 청하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누군가는 이 진실을 밝혀야 해. 재훈은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아,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인 것 같았습니다. 국방부 대회의실. 장성급 간부들이 모인 전략회의가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윤재훈 소령은 뒤쪽 자리에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 부임하시는 전략특임부대장님이 참석하신다던데 장희설 중장이라고 하던가. 여자 3스타라니 처음 보는군. 명예직 아닐까? 요즘 여성 장성 늘리려고 하잖아. 준장들의 수군거림이 재훈의 귀에 들렸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섰습니다. 검은색 정복에 빛나는 삼성 계급장. 장희설 중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녀는 남성들 사이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는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략특임부대장 장희설 중장입니다. 간결한 인사 후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북한 무인기 침투 대응 방안에 대한 브리핑이 진행되는 중이었습니다. 현재 우리 레이더망의 탐지율은 87% 수준입니다. 한 준장이 자신 있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설이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잠깐만. 그 수치가 맞나? 예, 네, 맞습니다. 내가 어제 받은 보고서에는 72%라고 나와 있는데, 게다가 이건 이상적인 기상 조건에서의 수치 아냐?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설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는 안개, 비, 전파 방해 등을 고려해야 해. 현실적인 탐지율은 50%도 안 될 거야. 이런 잘못된 정보로 어떻게 작전을 세우겠어? 준장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다른 장성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새로운 여성 중장이 기존 간부들의 허점을 단숨에 파고든 것이었습니다.
윤재훈은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저분 보통이 아니시다. 민간인 같기도 하고 군인 같기도 하고. 도대체 정체가 뭐지? 회의가 끝난 후 이설은 혼자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부대 간부 식당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미 문이 닫힌 조리실을 가만히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과 슬픔이 동시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기억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분은 왜 저렇게 서 계시는 거지? 멀리서 지켜보던 재훈은 궁금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보여준 카리스마와는 다른 외로워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훈은 상부에 강은호 상병 실종 사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치 못한 질책이었습니다. 윤소령, 이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쓸데없이 나서지 마. 하지만 명백한 증거인멸의 정황이 있습니다. 그만해. 다시 이런 보고서 올리면 징계다. 재훈은 좌절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늦게까지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장이설 중장이었습니다. 정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의 그녀는 더욱 친근해 보였습니다. 중장님, 이런 늦은 시간에 왜? 내 보고서 읽어봤어. 강은호 상병 말이야. 재훈은 깜짝 놀랐습니다. 상부에서 묻어버리라고 한 사건을 이설이 알고 있다는 것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이설은 재훈 맞은편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재훈 소령. 내 어릴 적에 부대 식당에서 일하시던 분이 있었지? 이경숙 여사님. 재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를 어떻게 아십니까? 그분이 내 인생을 바꿔놨거든. 네, 무슨 말씀이신지. 이설의 눈빛이 깊어졌습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가 살아있는 건 전부 이경숙 여사님 덕분이야. 재훈은 의아했습니다. 어머니가 중장님을 말입니까? 밥 한 번 드셨다고 그런 말씀까지. 밥 한 번이 아니었어. 이설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그녀가 기억을 되살리기 시작했습니다. 2001년 11월 강원도 제24기계 화보병사단. 갑자기 이설의 목소리가 나레이션처럼 바뀌었습니다. 마치 오래된 일기를 읽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나는 갓 임관한 중이었어. 남자들뿐인 부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지. 며칠째 제대로 못 먹고 위장염까지 걸려서 쓰러지기 직전이었어. 이설의 회상이 계속됐습니다. 간부식당 뒤편에서 쓰러져 있는 나를 발견한 분이 바로 이경숙 여사님이었어. 아가씨, 이거 좀 받아. 생각 넣은 죽이야. 밥 안 먹고 버티면 안 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따뜻한 죽 한 그릇을 건네주셨지. 재훈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게 끝이 아니었어. 그 다음 날도 계속 챙겨주셨어.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누구보다 강하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설이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살릴 차례라고 생각해. 재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정말 어머니가 그런 일을. 강은호 상병을 구해야 해. 너와 나, 우리가 함께. 재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중장님. 어머니가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면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윤재훈은 이설의 말이 쉽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극적으로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며칠 동안 그는 이설과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강은호 상병 사건을 조사하면서 더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재훈은 비공식적으로 내부 자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악행들이었습니다. 문기태 소장. 그의 이름이 모든 사건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건 말이 안 돼. 지난 3년간의 기록을 살펴보니 문기태 휘하에서만 병사 자살 사건이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건이 개인적 고민으로 일관되게 처리되어 있었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더 많은 문제가 나왔습니다. 전투복 납품 과정에서의 리베이트, 부대 운영 예산 횡령, 심지어 병사들을 동원한 사적 업무까지. 이런 놈이 어떻게 소장까지 올라갔지? 재훈은 이 모든 증거를 정리해서 상부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예상과 정반대의 반응이었습니다. 윤소령, 자네 요즘 이상하지 않나? 자꾸 엉뚱한 곳에 코를 들이밀고. 하지만 명백한 증거가 있습니다. 증거? 이런 추측성 자료를 증거라고 해? 다음 주부터 지방부대로 발령 나갈 준비해. 재훈은 절망했습니다. 정의를 실현하려고 했더니 오히려 자신이 밀려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어릴 적 어머니가 자주 하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재훈아,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도 누구 하나는 바뀌어야 한다. 그래야 다른 사람들도 따라서 바뀌는 거야. 바로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장희설 중장이었습니다. 소령, 혹시 시간 되나? 만나서 이야기할 게 있어. 두 사람은 한적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문기태 소장이 가해자라는 걸 알고 있구나. 어떻게 아십니까? 나도 나름대로 조사를 했거든. 너와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 이설은 잠시 멈췄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밥을 해준 게 아니야. 이경숙 여사님은 나를 살렸어. 그래서 이번엔 내가 누군가를 살릴 차례야. 강은호 상병을, 그리고 앞으로 피해를 당할 수 있는 모든 병사들을. 재훈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기태는 소장입니다. 저희가 어떻게? 방법이 있어. 하지만 내 도움이 필요해. 제가 말입니까? 사이버 분석 전문가잖아. 너 없이는 불가능해. 재훈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누구 하나는 바뀌어야 한다. 알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들이니까요. 중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대가 형성됐습니다. 이경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이 이들을 하나로 묶어준 것이었습니다.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장희설과 윤재훈은 문기태 소장을 제거하기 위한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작전명은 은혜로 하자. 이설의 제안에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경숙 여사의 은혜에 보답하는 작전이라는 의미였습니다. 재훈은 자신의 사이버팀을 이끌고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문기태의 모든 전자적 발자취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령님, 문기태 소장의 개인 계좌에서 수상한 입금 내역을 발견했습니다. 어떤 내역이야? 전투복 납품업체에서 매월 일정 금액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식 급여나 수당이 아닙니다. 리베이트구나. 더 파보자. 한편 이설은 과거 자신의 인맥들을 총동원했습니다. 군 내부의 정의로운 간부들, 그리고 언론계까지도 접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해. 더 이상 무고한 병사들이 희생당할 수는 없어. 이설은 밤늦게까지 전화를 걸며 동지들을 규합했습니다. 과거 그녀와 함께 군 개혁을 꿈꿨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응답했습니다. 이설이 내가 직접 연락할 정도면 정말 심각한 일이구나. 김 준장님, 이번엔 정말 도와주십시오.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알겠네. 뭘 도와주면 되겠나? 작전은 다각도로 진행됐습니다. 재훈의 팀은 문기태의 금융거래 내역을 추적했고, 이설은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하며 증언을 확보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설은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2001년 12월 제24기계화 보병사단 간부 숙소. 이설의 회상이 시작됐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 모든 걸 포기하려고 했어. 남자들의 텃세도 심했고 상급자들의 괴롭힘도 견디기 어려웠지. 그런데 이경숙 여사님이 내게 말씀하셨어. 과거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 이설아, 넌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누구보다 강하게. 그래야 나중에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때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 하지만 지금은 알겠어. 이 순간을 위해 내가 여기까지 온 거였구나. 재훈도 어머니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재훈아, 힘든 사람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마라. 너도 언젠가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올 거야.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대결이 시작될 때였습니다. 문기태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인물이었지만 이들에게는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경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과 그 마음을 이어받은 정의감이었습니다. 준비됐나, 소령? 네, 중장님. 어머니가 자랑스러워할 일을 해보겠습니다. 작전 은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이들의 싸움은 단순히 한 명의 악인을 처벌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경숙 여사가 꿈꿨던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문기태 소장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챈 그는 선제 공격에 나섰습니다. 윤재훈 소령을 즉시 체포하라. 어느 날 아침 재훈의 사무실에 군사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윤재훈 소령, 기밀 유출 및 스파이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말입니까? 스파이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문기태가 조작해 놓은 증거들은 치밀했습니다. 재훈의 컴퓨터에서 북한 관련 의심스러운 파일들이 발견됐고 그의 계좌에는 출처불명의 거액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누명입니다.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하지만 아무도 재훈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료들은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습니다. 장이설 중장실도 바로 폐쇄됐습니다. 장이설 중장님은 즉시 보직 정지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조치를 내리는 거야? 윤재훈 소령과의 결탁 의혹이 있습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모든 업무에서 배제됩니다. 문기태의 역습은 치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이미 재훈이 확보해둔 증거들이 안전한 곳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주요 언론사들의 일제히 특종 기사가 터졌습니다. 육군 소장, 수십억 규모 비리 의혹, 병사 자살 은폐, 전투복 납품 비리까지. 군 간부의 조직적 부패, 어디까지인가. 문기태는 당황했습니다. 분명히 재훈을 제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 답은 이설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대비책을 마련해뒀던 것입니다. 이설은 긴급히 국방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장관님, 문기태 소장의 비리는 개인적 일탈이 아닙니다.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이설은 준비해온 모든 자료를 장관 앞에 펼쳐놓았습니다. 이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조작입니까? 이설이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문기태가 부하 장교와 나눈 대화였습니다. 강은호, 그 새끼는 어떻게 처리했어? 걱정 마십시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증거는 모두 인멸했습니다. CCTV도 깨끗하게. 장관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설 중장, 이 녹음이 진짜인가? 네, 장관님.
저희가 직접 확보한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즉시 문기태 소장을 체포하라. 지금부터 진짜 작전이 시작이야. 이설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경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군법회의가 열렸습니다. 윤재훈 소령이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그를 둘러싼 장성들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피고 윤재훈 소령, 기밀 유출 및 적국과의 내통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재심판관이 엄숙하게 물었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증거가 조작된 것입니다. 조작이라고? 내 컴퓨터에서 발견된 파일들은 어떻게 설명할 건가? 문기태 편에 선 장성들이 재훈을 몰아붙였습니다. 재훈은 답답했지만 끝까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저는 단지 강은호 상병 실종 사건을 조사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문기태 소장의 비리를 발견했고 문기태 소장을 모함하려고 증거를 조작한 거 아닌가? 분위기가 재훈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습니다. 장이설 중장이 들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으로 출석하겠습니다. 장 중장, 당신은 현재 보직 정지 상태 아닙니까? 하지만 이 사건의 핵심 증인입니다. 발언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설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재판장님, 그리고 여러 장성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설의 목소리가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윤재훈 소령의 어머니는 이경숙 여사입니다. 그분은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2001년 저는 갓 임관한 중이었습니다. 남성 위주의 군대에서 살아남기 위해 악착같이 버텼지만 결국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설의 회상이 시작됐습니다. 2001년 11월 어느 추운 밤 제24기계화 보병사단 간부식당 뒤편. 저는 위장염으로 쓰러진 채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경숙 여사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이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가씨, 일어나. 죽 좀 먹어. 생각 넣었어. 그분이 제게 건넨 그 죽 한 그릇이 저를 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계속 챙겨주셨습니다. 너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해. 누구보다 강하게. 그래야 나중에 너 같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법정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 밥 한 그릇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그분이 원하신 건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지켜주는 강한 사람이 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설이 재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무고한 병사들을 구하려다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이경숙 여사가 원하던 세상입니까? 그때 이설이 결정적인 증거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문기태 소장이 부하와 나눈 대화 녹음입니다. 녹음기에서 문기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은호는 완전히 처리했어? 네, 소장님.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CCTV 기록도 모두 삭제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재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윤재훈 소령, 무죄. 문기태 소장은 즉시 체포하라. 재훈은 법정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중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살린 거라고. 이경숙 여사의 따뜻한 마음이 마침내 정의를 이뤄낸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윤재훈 소령은 전략특임사령부로 정식 발령을 받았습니다. 장이설 중장의 직속 부하가 된 것입니다. 소령, 앞으로 함께 일할 팀원들이야. 이설이 재훈을 새로운 팀에 소개했습니다. 놀랍게도 팀원의 절반이 여성 장교들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 대위입니다. 박수진 중위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재훈 소령입니다. 재훈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나갔습니다. 이곳은 그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군대와는 달랐습니다. 계급과 성별에 관계없이 실력으로 평가받는 곳이었습니다. 첫 번째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전방 감시 장비 해킹 사건이 발생한 것입니다. 적이 우리 감시 시스템에 침투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가? 전방 10km 구간이 완전히 무력화됐습니다. 재훈이 나섰습니다.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실력을 발휘했습니다. 사이버 공간에서의 치열한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몇 시간의 사투 끝에 마침내 시스템을 복구했습니다. 해냈습니다. 시스템 정상화 완료. 팀원들이 환호했습니다. 재훈은 진짜 군인으로 거듭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재훈은 부대 식당에서 늦은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석에서 혼자 컵라면을 먹고 있는 후임 병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야, 김일병. 왜 혼자 라면 먹고 있어? 아, 소령님. 그냥 배가 안 고파서요. 재훈은 알았습니다. 아마도 다른 선임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혼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잠깐 기다려. 재훈은 매점에 가서 비상식량과 믹스 커피를 사왔습니다. 이거 가져가. 그리고 힘들면 언제든 말해. 감사합니다, 소령님. 김일병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재훈은 그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봤습니다. 바로 그때 이설이 나타났습니다. 보기 좋네. 중장님. 이제 내가 이어가는 거야. 밥은 연결이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끈이지.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중장님을 살리셨고 중장님이 저를 살리셨습니다.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을 살려야겠군요. 그래. 그게 바로 이경숙 여사가 원하던 세상이야. 두 사람은 함께 부대를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따뜻한 불빛이 새어나오는 병영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소령. 네, 중장님. 진짜 군인은 계급장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지. 그리고 그 시작은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어. 재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어머니 이경숙 여사가 심어준 따뜻한 마음의 씨앗이 이제 새로운 열매를 맺기 시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재훈은 어머니 묘소에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알겠습니다. 어머니가 제게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 제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가겠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이경숙 여사가 하늘에서 아들을 지켜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